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려고 좀 장소를 옮겨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1인 기업으로 이제 먹고 살고 있거든요. 저의 프로그램이나 전자책 이런 것들을 팔아가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마케팅이나 브랜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하다 보면 이건 조금 선 넘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이 활동을 볼 때가 있거든요. 전 심리학으로 사회를 바라보니까 여기서 좀 너무한다, 좀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뭔가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불안을 너무 자극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하게 보일 때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제 활동하면서 마케팅이나 브랜딩 사례에서 이거 조금 의심해보고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초고수, 1%, 몇천만 원의 수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은 사람들한테 의심을 줄여주고 또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그것들의 출처가 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상위 1%인지도 좀 알 수가 없고 그 몇천만 원의 수익이 자신의 어떤 강의를 통해서만 얻은 건지도 확인이 좀 불가능합니다. 또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나는 단 한 번의 상담으로 몇백만 원을 벌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하는 그런 문구들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인지 한 번만 그랬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로 예를 들면 저도 한 번은 200만 원짜리 상담 프로그램을 판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앞으로 200만 원짜리 상담을 파는 사람이라고 포지셔닝 해도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계속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저한테 200만 원을 낸다. 그럼 저는 200만 원을 내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만 한 번만 그랬다고 하면 저는 그걸 대표성을 띠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딱 한 번 그렇게 돈을 벌거나 딱 한 번 성공을 했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책을 100권 읽었다, 1000권 읽었다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책 100권 쌓아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넘기기만 하면 100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읽는다고 해도 100권 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100권을 읽었다고 해서 내가 거기 있는 인사이트를 모두 흡수했다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책을 예전에 봤던 것도 다시 보면 새롭고 거기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100권 읽었다, 1000권 읽었다 거기 있는 인사이트를 다 담았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그 책을 정말 열심히 읽고 하나하나의 인사이트를 다 정리해서 뭔가에 담았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100권 1000권 쌓아놓고 읽었다고 인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쌓아놓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거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 흡수했다고는 말을 못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왜 이런 거에 이제 현혹이 되냐면 사람들은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를 일단은 믿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일단은 진실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진실 기본값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의사소통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발달시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모두 거짓이다, 모두 의심할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머리가 깨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의 이야기가 맞을 것이다 라고 시작해서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취약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이러한 취약성을 노리고 사람들이 증명도 되지 않는 어디서 확인도 할 수 없는 내용들을 막 던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심을 받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자기는 이런 뜻이었다, 한 99%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지만 마치 1%는 다르게 볼 수도 있었던 그걸 가지고 근거를 삼아가지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쳐놓고 빠져나갈 구석들이 정말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나는 흙수저였는데 이렇게까지 성공했다 이런 스토리가 항상 보이는데요. 근데 멋지십니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뭔가 레파토리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뭔가 여기서 이러한 전략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어. 그런데 내가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이 지식, 이 책, 이 방법만 활용하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을걸? 이라는 어떤 기대감을 심어준다는 거죠. 또 여기서도 의심해 볼 만한 일은 정말 그 사람이 가난했느냐? 가난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방법, 이 방식을 통해서 예를 들면 경제적 자유를 얻었냐? 그것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자유란 말도 저는 약간은 실증나는 단어이긴 한데 정말로 경제적 자유, 뭔가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벌리는 구조라면 왜 강의를 찍으시는 거죠? 그거 하는 거 자체가 좀 에너지 들고 관리하고 이런 거 힘들 텐데 정말 경제적 자유를 얻은 상태시라면 강의를 굳이 하고 다니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을 매번 강조하는 게 약간 저는 의문입니다.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왜 평범해졌다가 성공하는 사람 사례는 별로 없는 거죠? 왜 항상 흙수저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자기 기술을 통해서 뭔가 성공한 것처럼 포지셔닝이 되는 거죠? 전 약간 너무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려고 이 스토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직적인 활동인데요. 요즘 들어서 좀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건데 어떤 집단이 있어요. 어떤 유명인을 바탕으로 그 사람과 친한 사람 몇 명이
함께 활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서로 마음이 맞아서 같이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뭔가 이 신뢰도를 점점 퍼뜨리고 서로가 신뢰도를 쌓아주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터뷰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걸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띄워주는 방식으로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사람이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말을 하는지를 증명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에 유명한 채널에 나왔다. 그럼 이 사람이 또 띄워지고 이 사람이 또 유명한 채널에 나오고 서로 이제 가치를 높이는 활동인 건 알겠는데 그것이 정말 이 사람이 신뢰롭고 옳은 정보를 전달하는지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조직적인 마케팅은 뭔가 이 댓글, 팬덤 이런 것까지 형성해서 활용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의 서비스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좋은 어떤 평가만 나오는 것이 정말 그 컨텐츠가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전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컨텐츠여서 그런 걸까? 아니면 조직적으로 좋은 이제 댓글만 남기고 나쁜 댓글은 좀 평가가 안 좋은 댓글들은 숨기거나 혹은 내용 증명을 보낸다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겁을 먹게 해서 지우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어떤 컨텐츠마다 어떤 뭐 대가의 작품이어도 사람들이 난 이런 취향이 안 맞아요 저런 취향이 안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저작물이나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비싸게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그것이 충분한 가치를 보여준다면 이 돈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 돈이 비싸다는 이유로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너무 쉽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막상 그것의 가치가 그리 높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큰 돈을 들여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나면 그것을 잘못 선택했다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합리화를 시작해요. 아, 내가 사실은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걸 거야. 아니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사람들도 다 좋은 평가를 내리는데 내가 잘못 봤을 리가 없어. 이거 좋은 저작일 거야. 괜찮은 사람일 거야. 라고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합리화가 좀 더 심해지면 일종의 종교처럼 이 네트워크처럼 활동이 되기도 하는데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썼어요. 그럼 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대단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내 멘탈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팬을 자처하고 또 조직적으로 그러한 팬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이 어떤 직원들이 팬 역할을 하는 척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거에 반하는 어떤 의견을 올리면 이제 악플이나 뭐 어떤 안 좋은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목소리를 죽이는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생각을 보호하는 태도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저도 말을 못 하겠어요. 어떤 책이나 어떤 서비스가 딱 봐도 뭔가 가스라이팅으로 가득 차 있고 별다른 의미가 없는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도 제가 말을 못 꺼내겠어요. 왜냐? 그 사람의 어떤 종교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네가 뭘 하냐, 네가 뭐 무슨 전문가가 되냐, 무슨 이런 소리 하냐, 네가 몰라서 그렇다 이런 평가를 받을까봐 무서워서 그냥 입을 닫는 거예요.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누굴 특정화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막 달려와서 이 사람 얘기하는 거냐 할까봐 무서워서 걱정돼서 또 스트레스 받을까봐 짜증나서 그냥 특정화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의나 어떤 서비스들이 뭔가 마인드셋만 너무 강조하는 것도 좀 약간 별로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 마인드셋 중요하죠. 저도 이제 심리학에 있어서 마인드셋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인드셋만 중요할까? 저는 이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 마인드셋을 뭔가 다지고 장사나 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기가 어떤 사업을 열심히 하려다가 막히는 과정에서 자기를 조정하고 마인드셋이 결과적으로 나온 거지 마인드셋을 누군가한테 배워서 시작했다? 전 이런 사례들을 그렇게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나요? 저는 이제 못 봐가지고 그런 이제 사례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마인드셋만을 여러분들이 듣고 뭔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만 심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셋 뭔가 정신을 강조하고 뭐 심리학 이야기 하는 것이 되게 매력적인 시장인 이유가 뭐냐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공의 길이야. 그렇게 말하고 뭐 상대방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별로 딱히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뭔가 있어 보이고 명언 같아 보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열광하긴 하는데 정말 그걸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마인드셋을 갖췄기 때문에 성공했는지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좀 빡친 화가 난 부분인데 이 영상을 찍은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포지셔닝 하는데 자기가 심리 전문가래요. 그리고 심리학의 천재래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전공했길래? 뭘 얼마나 공부했길래? 보면은 잘 없어요. 그냥 심리학 책을 많이 읽었대요. 그리고 좀 더 교묘한 사람 누구냐면 심리상담사 자격증 올려놨어요. 근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심리상담사 자격증 우리나라에 4,000개가 넘어요. 심리상담이 붙은 게.
민간 상담사 자격증이 엄청 많다고요. 근데 거기서 내가 뭘 땄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그거 2주면 따고요. 그냥 돈만 주면 다음날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올려놓고 자기가 심리학 전문가래요. 그래서 제가 약간 헛웃음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어떤 분은 심리학 천재래요. 제가 아는 수많은 심리학 전문가들, 대가들이 있어요.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절대 자기를 심리학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심리학 천재래. 물론 나중에 이제 뭐 발뺌을 하겠죠. 자기가 그렇게 쓴 거 아니다 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사람이 심리학 분과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자기가 심리학 천재다 그러면 뭐 그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어떤 지식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을 그냥 막 던져요. 자기는 천재고 1억 벌었고 뭐 엄청난 사람이고 라는 걸 막 던져요. 왜냐?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또 댓글 지울 테니까. 그래서 막 던지는 겁니다.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심리학을 그렇게 팔아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자존감에 대해서 7년 이상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항상 새로워요. 항상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알 것 같다 하다가도 새로운 것들이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게 천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냥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서 거짓된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약간 드는 생각인데, 뭔가 연애 상담 쪽으로 돈을 번 분들이 이런 루트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연애 상담에 뭐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연애 상담이 참 돈을 벌기가 수월한 구조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연애 상담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마음이 취약하고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이 연애에서 어떤 많은 것들을 원하고, 또 근데 연애가 또 잘 안 풀리고 자기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가에게 어떤 위로나 조언을 받고 싶어하는 취약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찾아가죠. 그럼 이 사람을 막 꾸짖어주고 뭔가 어떤 조언을 해줘요. 근데 거기 이제 일단 취약한 상태니까 돈을 또 내기도 쉽습니다. 나한테 또 센 말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뭔가 자기를 혼내서라도 뭔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길 바래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가스라이팅 잘하는 사람, 상담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 이래서 그런 거야, 너 이래서 멍청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치 정답이고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 중에 몇몇이 성공하기도 해서 후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돈을 쓰는 구조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상담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심리 전문가다 라고 하기엔 뭔가 좀 근거가 많이 빈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스라이팅 하기가 쉬운 어떤 분야예요. 그냥 너가 잘못했어, 너가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뭔가 이 사람을 탓하고 취약하게 만든 다음에 돈을 벌고 또다시 계속 찾아오게 만들기 쉬운 어떤 상담의 분야가 연애 쪽 상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사기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냐면요,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했던 시기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IMF 시기 때가 가장 사기 피해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시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가장 불안하고 두렵고 돈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가장 이 돈과 관련된 사기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사기와 거짓말, 진실이 약간 혼합돼 있어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 사기라고도 볼 수 없고 완전히 진실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경계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자체가 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의 돈을 뺏기가 쉬운 구조다, 쉬운 상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돈 벌기 쉬운 세대가 없다라고 할 때마다 사람들을 현혹해서 돈 벌기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덜컥 그냥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증명하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을 시켜주는지, 이런 것들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상담을 했다면 정말로 좋은 어떤 후기들만 있는 건지, 돈을 벌었다면 계좌 인증이라도 되는 건지. 근데 계좌 인증을 해도 저는 약간 의심이 돼요. 그건 뭐 그냥 포토샵으로 만들면 뭐 어떻게 증명할 거야. 주식 창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그 단가 조정하는 그 버튼이 있거든요. 그 단가 조정만 하면은 저한테 이익률 뭐 100%, 200%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구체적인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지, 사람들에게 정말 존중을 하는지, 아니면 뭔가 사람들이 헷갈리게 해서 돈을 벌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 좀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학문 베이스가 뭔지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학위를 가졌고 어떤 공부를
정말 어떻게 해서 어떤 저작물들을 남겼고 그리고 어떠한 연구들을 했는지 같은 것들을 좀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뭐 1,000만 원 벌었다, 심리학의 전문가다, 어떻게 증명할 건데? 정말 심리학 전문가가 이 사람이 전문가다라고 표현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고 강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안할 때는 되게 단언하고 확실한 말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는 사람들은 쉽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 이게 문제야, 너 왜 이렇게 멍청해, 이렇게 쉽게 단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전문가는요 자신이 주장을 하지 확언을 하진 않아요. 정말 주장을 할 땐 정말 누구나 공감하고 확실하게 믿을 만한 것을 단언을 하는데, 다른 것들은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거에 의하면 이렇게 봅니다 라고 생각하지, 이래라, 이거다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세고 강한 말을 한다고 해서 믿지 맙시다. 일단 의심하고,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세게 말하고 다음 강의를 듣게 만들려는 심산인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끝으로는 특정 집단이 느껴진다고 하면 좀 의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직적으로 좀 움직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인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밑에 사람을 키우고 이 사람을 또 키우고 뭐 인터뷰에 초대해서 뭐 신뢰도를 높이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 보이는데, 정말 각각 개개인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 사람이 정말 의미 있는 조언과 어떤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지 약간 의심이 듭니다. 그냥 유명하게 만들어서 돈을 뽑아내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길 때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이 합쳐서 나옵니다. 각종 센 말들 숨겨져 있고, 가스라이팅이 숨겨져 있고, 대단하다라고 띄워주고 뭔가 확인하기 힘든 근거를 막 써놓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경우들을 많이 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거 조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뭔가 서로 같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의심하고 돈을 좀 쓰는데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뿅, 이 기술만 쓰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불안에 직면하고 자신의 어떤 실력을 쌓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어떤 정보를 얻어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나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자신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덜컥 저 사람의 말을 믿고 의존하고 싶은 마음에 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름길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벽에 막히고 시간을 더 들여야 되고 더 돌아가게 되는 길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불안,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에 직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과정에서 기술을 배우시고 시도해보시고 반성하시고 개선해 나가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럼 안녕!